자, 동안대를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동안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 거야 이거. 저는 지금 중국의 관계가 떴잖아요. 그 다음에 편인이 동했잖아요. 중국의 관계는 무조건 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국의 관계가 동했을 적에는 반드시 세궁이 왕하나 약하나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궁이 지금 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응? 지금 천반수는 7화고 집안수는 8목이죠. 목생화로 설계되는 그 기운은 많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궁이 무슨 궁이에요? 목궁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왕이 됐죠. 거왕이 됐으니까 세궁이 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궁이 약하다면 얘는 법사줄, 만신줄로 가야 되고 목사 쪽으로 가야 되고, 세궁이 약하지가 않으니까 중궁의 관기, 편인이 관인상생에서 뭐로 간 거예요? 얘가 한때는 교수로 갔던 거예요. 얘가 시간 강사까지 했을 거야. 아마 단대에서 한 5년 했을 거야.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놈이 박사 받았는지 뭐 받았는지 전 교수 얘는 박사를 받았고. 그래서 중궁의 관계가 떴을 적에는 세궁이 왕하냐 약하냐를 봐야 돼. 세궁이 약하면은 중궁의 관계가 떴을 적에는 첫 번째로 중궁의 관계가 뜨면서 제기궁의 왕하면 첫 번째로 건달깡패로 가는 거고, 제기궁이 동하지가 않았으면 세궁이 약하고 제기궁이 동하지 않았는데 중궁의 관계궁이라 한다면은 역술 쪽으로 가든지 풍수지리, 그 다음에 침술 쪽에, 그 다음에 스님, 그 다음에 법사,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세궁이 굉장히 왕하고 관인궁이 다 왕하다 하면은 무관으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특성을 보고. 그러니까 세궁이 김원등갑에서는 무조건 왕해야 돼요. 사주는 세궁이 약할 일간궁이 약할 수도 있고 왕할 수도 있잖아요. 조화를 부리는 거니까 중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인데, 김원등갑은 그래요. 김원등갑은 세궁이 무조건 왕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정제가 경문 생기를 대동해 가지고 정제군 길문길계가 떴죠. 길문길계가 떴는데도 왜 처하고 연이 없는가 하는 거는 요 오토에 속하는 살을 봐야 되는 거고, 정제가 경문 그 다음에 생기가 떴으니까 첫 번째로는 세궁이 왕할 적에는 재물을 취득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정제가 처로 본다면 경문 생기가 떴으니까 처에 내조가 있을 텐데, 살을 대동했을 적에는 기람이 흉으로 바뀌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세궁이 왕했을 적에는 제기나 정제나 전부 다 제기궁으로 같이 도내주는 거예요. 세궁이 약했을 적에는, 세궁이 약하면은 정제를 처로 보는 거고 제기를 사업상의 돈으로 보는데, 세궁이 왕했을 적은 정제나 편제나 모두 돈복으로 보는 거예요. 재물복으로 보는 거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판단해 두시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편인이 동했죠. 정인은 동하지가 않고 편인이 동했어요. 계문이 떴죠. 길문이 떴죠. 금생수 해가지고 편인이 왕하죠. 그럼 뭐가 돼요? 이복 형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사주를 보세요. 사주에 임수가 비급이 뜨고 편인을 대동하고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인성하고 동조를 하면은 반드시 이복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편인이 동했죠. 정인은 본어머니가 되고 편인은 계모가 되는데 정인이 동하지 못하고 계모가 동했죠. 금생수 해가지고 왕하죠. 그 다음에 계모를 대동했으니까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복 형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적어 놓으셔야 돼. 나는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다 외우지만은 여러분들 수도 없이 적어 놓고 연습하고 풀어보고 의문되는 건 다음날 갖고 와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기문에서는 관성을 자식으로 논하지는 않아요. 남자건 여자건 전부 식상을 자식으로 논해요. 그러면 식상은 일간하고 오액이 같으니까 아들로 보고 상관을 주로 딸로 보는데 상문하고 절체가 떴죠. 그러면은 식신궁이 망하다 하더라도 자식과의 연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얘 와이프가 애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겁재가 또 삼원을 대동하고 있죠. 여기 이 궁을 보세요. 겁재가 삼원을 대동하고 있죠. 그럼 죽은 형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국에 대한 통변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타율구성 붙이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자, 이쪽은 지웁니다. 기문갑은 홍국수하고 홍국기문하고 연국기문으로 나누는데 연국기문에서는 태울구성에 대한 비중이 좀 적어요. 그런데 홍국기문에서는 태울구성의 비중이 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신장을 알아야 되고 팔계생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태울구성에 대한 분석을 끝내게 된다면 우리가 기문 공부는 절반 이상은 마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태울구성은 첫 번째가 태울, 두 번째가 섭제, 세 번째가 혼원, 네 번째가 초요, 다섯 번째가 천부, 여섯 번째가 청룡, 일곱 번째가 함지, 여덟 번째가 태음, 아홉 번째가 천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태을, 두 번째가 섭제, 세 번째가 헌원, 네 번째가 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천부, 여섯 번째가 청룡, 일곱 번째가 함지, 여덟 번째가 태음, 아홉 번째가 천후 해서 우리가 태울 구성이라고 해요. 태울 구성은 남자는 간궁에서부터 갑자를 세워서 구궁정의도상으로 순행으로 해서 세워나가서 일간지가 떨어지는 곳까지 세워나가고 여자는 곤궁에서 남자는 간궁이고 여자는 거기 양동구로 돼 있지? 예, 맞아. 이거 남자 여자 이거 양동구. 기분이 좀 봐도 되잖아요. 예? 좀 봐도 돼.
기본책 안 갖고 왔어? 아, 저기 분수 갖고 오셨잖아. 이거 드리죠. 그 책에 따라서 또 남자는 간궁에서 저 갑자 시작하고 여자는 그 곤궁에서 또 갑자 시작하는 게 있어. 두 번째. 저기 책이 저기 저쪽에. 양돈국은 간국에서 갑자를 기해서 구궁정의도상으로 순행해서 세어나가고 순행해서 세어나가서 일간지가 떨어지는 곳에 태우를 붙이고 부법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구궁정의도상으로 부법해 나간다. 음둔국은 곤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구궁정의도상으로 역행을 해서 일간지가 떨어지는 곳까지 세워나가서 떨어지는 곳에다가 태우를 부법하고 나머지는 역행을 해서 순차적으로 부법해 나간다. 역행해서 순차적으로 부법해 나간다. 뭐 글자는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루씩 묵어서 가는 거예요. 하루씩. 아까 사주를 잠깐 불러보세요. 아까 사주. 갑진에, 임진에, 이민. 자, 여기 봐봐요. 한번 설명을 듣고 책을 봐야 될 거야. 지금 음둔국이죠. 음둔국은 곤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역행으로 세워나가니까 2에서 1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진까지 세워나가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그 다음에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여기 떨어지죠. 한번 책을 봐봐요. 네, 맞아요. 네, 임진이 여기 떨어지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태우를 붙이고 여기다 태우를 붙이고 역행으로 1번 다음에 역행은 9번으로 가죠. 태울 다음에 섭제, 그 다음에 헌원, 그 다음에 초요, 그 다음에 천부, 그 다음에 청령, 그 다음에 함지, 그 다음에 태음, 그 다음에 천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 좀 시원찮아 애가. 지금 태울 구성에서 요 순서가 태울, 섭제, 혼원, 초요, 천무, 청령, 함지, 태음, 천우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사자성어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드리면은 태월은 형통지신이에요. 만사 형통할 적에 형통지신이다. 다른 책들을 보면 뭐 복록지신이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외울 적에는 형통지신이다. 태월 구성 중에서 최고로 우두머리가 이 태월이라는 거예요. 형통지신이다. 그 다음에 섭제라는 거는 도적지신이다. 섭제는 도적지신이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헌원이라는 것은 이게 현원이 도적지신, 헌원이 도적지신. 요 섭제라는 거는 다툴 쟁자 써가지고 쟁성지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헌원이라는 것이 도적지신이다. 그 다음에 초여라는 것은 혈광지신이다. 사고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천부라는 거는 암매지신이라고 하는데 암매지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청룡이라는 것은 재백지신이다. 함지라는 것은 요거는 색정지신이다. 여자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색정지신이다. 요 태음을 암매지신이라고 해두고 여러분들이 여기 태음이 여기 있으니까 태음이 암매지신이고 그 다음에 천호는 여사지신이고 요 천부는 부적, 의학 이런 거를 관장하는 건데 이게 옛날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명칭을 붙여놓은 거는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부적 같은 거, 의학 같은 거, 그 다음에 산신제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관장한다 보면 돼. 요거는 흉신으로 보는 거예요. 흉신. 자, 여기서 길신은 태을이 길신이고, 청룡이 길신이고, 그 다음에 천우가 길신이고, 태음은 반길 반흉이고, 그 다음에 섭제가 흉신이고, 헌원 흉신이고, 초여 흉신이고, 천부 흉신이고, 함지도 뭐 반길 반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흉한 쪽에 많이 가깝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면 돼요. 길한 거는 태울, 청룡, 천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태음은 반길 반흉. 책에 따라서는 함지도 반길 반흉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함지도 흉한 작동을 많이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적에는 태울은 형통지신이다. 관직을 높여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가택에 안녕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화합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도움을 많이 받는 거 형통지신이다. 섭제라는 것은 쟁정실이니까 시비 다툼 관제 구설로 보면 돼요. 쟁성지신은 시비 다툼 관제 구설이다. 그 다음에 헌어는 도적지신이니까 손재수가 들어오고 실탈, 물건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사기 문제가 들어오고 남을 기만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요는 혈광지신인 건 뭐냐면 차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병원에 가는 거. 그 옛날 사람들은 그걸 혈광사라고 해요. 여보세요? 김 박사님, 김 박사님은 물론이고 기덕이란 친구 참 좋은 친구네. 인생이 참 좋네. 한기덕이 그럼 왜? 방금 통화를 했거든. 근데 내 하나하나 차곡차곡 계획대로 되어 지금 되고 있어.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 번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을 해요. 일을 잘 되고 있어 계획대로. 그동안 연락이 안 되고 좀
가만있어. 지금 수업제니까 조금 이따 통화를 하자. 그래야 자, 그래서 혈광사라는 것은 전부 다 차 사고 같은 거, 예기치 않은 뭐 저기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수술권 같은 건 전부 우리가 그 초유가 이 담당을 해요. 남하고 다투는 문제도 다 전부 다 초유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부에 대한 거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들이 논할 적에는 뭐 부적을 쓰는 거, 의약을 쓰는 거, 산신제를 올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천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침을 놓는 거, 그 다음에 의사를 고르는 거, 어느 지역에 가서 의사를 골라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건 전부 다 천부가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청룡이 재백지시라는 것은, 요거는 청룡은 관인데 태을 구성에서는 이거는 복록으로 얘기를 해. 복록. 그래서 청룡을 재백지신이다, 복록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외워둘 쪽에는 재백지신이다, 돈이 들어오는 거다, 그 다음에 전답이 생기는 거다, 상속을 받는 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승진하는 문제도 청룡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승진하는 문제는 태울, 청룡이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지는 옛날 책을 보면 사자성어로 딱 부러지게 적어놓은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함지라는 것은 색정지신이다. 여자 문제가 들어온다. 술 문제가 들어온다. 그 주색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박 문제가 들어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음이라는 것은 안매지신인데, 자, 요거는 첫 번째로 뇌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뇌물. 뇌물을 써서 될 일이면 뇌물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 옛날에는 첩을 두는 거, 옛날에는 양자 드리는 거 전부 다 은밀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건 전부 다 안매지신이 담당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호지신은 요거는 왕이 있으면 왕비가 있듯이 왕비로 생각하시면 돼. 집안에 제일 나이가 많은 대할머니, 대고모 할머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우기가 쉬워져요. 태을은 형통지신이다. 섭제는 쟁송지신이다. 이거는 시비 다툼 관제 구설 같은 거 쟁송지신. 그 다음에 헌원이라는 것은 뺏는 문제, 그러니까 도적지신, 그 손재수, 실탄, 물건을 뺏고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초유라는 것은 혈광지신인가 사고 질병이다. 차사고 같은 거 수술 문제.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다투는 문제, 계약이 깨지는 문제, 그건 전부 다 혈광지신이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천부라는 것은 부적, 의약, 산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남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도 이 천부에 넣어요. 남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 전부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연관된 문제는 전부 천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청룡이라는 것은 재물 문제다. 득제하는 거, 돈이 들어오는 문제. 그 다음에 관직에 논했을 적에는 태을하고 청룡을 관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관직이 올라가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관직을 처음 올라가는 거는 득관한다고 하고, 관직이 있었던 사람이 승진하는 거는 승관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청룡이라는 것은 관직과 재백인데 우선은 우선순위가 재백에 두고 있다. 함지라는 것은 색정지신이다. 여자하고 다투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권에 대한 문제, 그런 거는 전부 다 색정지신이 담당한다. 그 다음에 태음이라는 것은 안매지신이다. 은밀하게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양자 드리는 문제, 첩을 드리는 문제, 재혼하는 문제, 이런 건 전부 다 태음이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우라는 것은 여사지신으로 해가지고 왕과 왕비 중에서 왕비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가정사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주관하는 것이 천우다 이렇게 판단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에 그 복잡하게 된 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돼요. 근데 사자성어로 적어놓은 거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9번? 천을이라고도 하고 천후라고도 하는 책도 있는데 같아. 예, 천을이라고도 하고 천후를 많이 쓰는데 기분도 책마다 전부 다 달라. 중국애들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천후라고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거야. 천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천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책마다 뭐 천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천을로 돼 있는 거 아주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태을은 왕으로 보고 천우나 천을은 요거는 왕비로 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오대나씨 여기까지 좀 어려울 거야. 요게 집에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야. 붙이는 거는 좀. 응? 아니 붙이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응. 엄청나게 복잡해서. 어, 12천장이랑 많이 비슷한데요, 교수님. 12천장하고 비슷하지. 예. 응. 그런데 그 홍국기문에서는 태울 구성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저기 연국기문으로 가면 12천장을 붙이는 거야. 연국기문에서는 또 쓰임이 또 다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사주 또 풀어볼 게 뭐가 있어요? 사주 궁금한 것들. 그거 수도 없이 읽어야 돼, 그거. 그러니까 뭐에 같이 있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여기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생명하고 요거 같이. 맨 먼저는 팔문신장 기룡을 보고, 그 다음에 팔개생계 기룡을 보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이제 태울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빠뜨려 놓은 게 이제 12신살 붙이는 거, 12신살 붙이는 거 복잡해.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르치면 헷갈려가지고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천천히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2운성 붙이는 거. 아까 12포태라고 했나? 12신장 붙이는 거. 네. 그거 붙이는 거는 연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12 이제 운성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신살 붙이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교수님 어떻게 그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변은 이제 한참 배워야지. 아, 이거 응, 한참 배워야 되잖아. 그분이 지금 상환하는 것이 보면은 응.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평생국인데 또 1년 신축으로 보면 얘가 올해 무슨 문제가 들어온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몇 년생이라고 그랬지, 얘가? 64년생. 그래도 뭐 사람을 가르치는 것까지 하시는 분이 4단계는 아, 지금은 홈페이지 만들어. 홈페이지만 벌이가 안 다니까 다단계 같은 거 이것저것 끌어다가 그냥 저기 전용조 마냥 순진한 놈만 끌어다가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나이 쪽으로도 지금 걸리는 거죠, 뭐, 제 얘기라. 그렇지. 방해도 있고. 자, 얘가 지금 남자 음력 1964년에 7월 4일 시가 인시. 자, 요거를 2021년도 7월 4일 인시를 놓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천마수가 8, 네. 지마수 9, 8, 9. 기가 떴구만. 수국과 관계가 또 엄청 하구만. 중국의 재기가 뜨고 이 자식은 올해는 아주 죽어라 하는구만. 동한계 축이 동했고 신이 동했고 묘가 동했고 인이 동했고 신이 동했으니까 월지가 동했고 축이 동했으니까 연지하고 그 다음에 시지가 동했고 세궁이 동했고 축하고 해는 기본이 동했나? 축하고 해는 조객이 동했구나. 묘하고 해는 파근이 동했구나. 파근이 동했고 세공하고는 사신수가 들어오고 다 적으시오? 8번 신장까지 여러분들이 붙여봐요. 그러면 음돌이니까 팔자, 을축, 병인, 정묘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기일갑석을해, 병자정토, 무인, 기묘, 경지, 신사, 이목애매, 갑신, 울유변은 정해, 모자기적, 경인, 신묘 여기 떨어지네. 여기가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문,
개문, 개문, 휴문. 자, 여기 봅시다. 1964년 7월 4일 인시로 놓고 보는 거는 김운의 평생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 운을 보려면 2021년도 생월 생일 생실 놓고 보는 거는 김원동갑에서 1년 신수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도 1년 신수국 그런 소리 많이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가 11월 1년 12달을 볼 적에 여기가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 사살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봐요. 사살. 사살은 천만서 지만서가 5가 뜨면은 천강살이다. 9가 뜨면 태백살이다. 77이 뜨면 형옥살이다. 79나 97이 뜨면 병경살이다. 79살이라고도 하고 병경살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사살이 뜬 게 어디가 떴어요? 아니 99가 떴잖아요. 이궁에 99. 이화궁의 천만소 지반수가 몇몇몇몇이에요? 9가 아니고 8인가? 아, 9가 아니고 8이구나. 9가 아니고 8. 그러면 사살이 뜬 건 없죠? 예, 사살이 뜬 건 없는데, 1년 신수국에서 우리가 통변화적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태세가 신축이죠? 태세가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토궁을 우리가 여기다가 태세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태세궁. 태세궁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년궁을 보는데, 행년궁이 58세죠. 58세. 그럼 보세요. 10, 20, 30, 40, 50, 51, 52, 53, 54, 55, 56, 57, 58 여기가 뜨죠. 그러면 요거는 행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게 관기가 들어오죠. 여기 이공이. 여기 관계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태석이가 겁재가 들어왔으니까 동료, 동창, 직장 동료들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다단계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중궁에는 재기하고 관기가 뜨는 것을 제일 기피를 해요. 재기가 떴으니까 당연히 관기궁은 생으로 들어가죠. 관기궁을 생하는데 관기궁은 육수니까 육수 집안수가 왕해요, 약해요? 금생수 해가지고 굉장히 왕해져. 관기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관기가 기문관살, 그 다음에 조객살을 갖고는 지금 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관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중궁에 재기가 떴으니까 손재수가 들어오는 거죠. 손재수가 들어오면서 관기가 들어오니까 시비, 구설 같은 거, 음해 같은 거, 이런 거에 올해 굉장히 한 해가 시달리는 해다. 올해는 돈이 빠져나가는 해다. 그것은 누구냐? 내하고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 혹은 동창들, 동료들과의 문제가 들어온다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신수국에서는 태세궁하고 중궁하고 그 다음에 관기궁하고 행년궁이 어디 떨어지는 걸 우지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행년궁, 그 다음에 태세궁, 그 다음에 세궁, 그 다음에 중궁. 그래서 요 사주를 봤을 적에는 중궁에 재기가 더 관계를 생기니까 이 사람은 올 한해 12구설, 관제구설, 그 다음에 다툼건 이런 거, 음해건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겁재가 지금 태세궁이 떴으니까 동료, 동창 이런 사람들 문제가 들어오는 거다. 올 한해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가끔 요즘은 안 오는다. 옛날에 몇 달에 한 번씩 왔었는데 그 문제가 얘 1년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전용주가 어제 대충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운은 여기 식신운, 그 다음에 상관운. 그러면은 식신운, 상관운은 토니까 뭐예요? 관계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12월달, 11월달은 조금 잠잠해요. 근데 12월달로 들어가면 겁재가 지금 연지, 그 다음에 이 시지, 태세를 대동해가지고 어떻게 수와 상극 관계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달 내달은 조용하다가 12월이니까 올 12월 양력으로 내년 1월 가면은 뭔가 큰 소동이 일어날 거다. 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는겨? 그런데 요즘 관기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그 발문신약 그길그총 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관기가 생문하고 계문이 있다 하더라도 왕하면은 그 길문이 역할을 못해. 못 되는 거예요. 약하면 거기 조금 좋아지는 거지. 조금이죠. 그래서 궁이 왕하나 약하나를 먼저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궁에서 목생활에 이 세궁이 좀 약하지는 않죠. 그나마 그래서 넘어갔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 큰 수술권,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그 경찰에 그냥 조속금이라고 그냥 불려다니고 하는 문제가 얘한테 터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풀어보면서 사주하고 비교해가지고 통변하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익혀 들어가야 돼. 일단 세